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병과 증상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당뇨, 비만, 고지혈, 고혈압, 콜레스테롤까지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묶고 보면 좋은데 묶어서 보시면 일단은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놨잖아요. 질병과 증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질병과 증상이다. 자, 그러면 질병, 증상 이게 이제 좀 다르죠. 네? 질병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심각한 느낌이고, 증상, 증후군은 뭔가 노출된 느낌이고, 자, 그래서 증후군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원인이. 근데 뭐가 안 좋아.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 한 가지 이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딱 규명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질병이라는 거는 원인이 이미 밝혀졌어. 뭐 때문에? 자, 어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뭐를, 이것 때문에 이래, 이렇게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상태. 좀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의 일부 혹은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살펴볼 이게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증후군.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그 말씀 드렸죠.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거는 저는 소비자한테 질병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살펴보셨듯이. 뭐가 있죠? 대사증후군에? 대사증후군 말씀해 주세요. 비만, 비만, 당뇨병, 당뇨, 당뇨 아닌가요? 네, 당뇨, 또 심혈관, 심혈관, 암 암? 아닌가? 암은 질병이지. 암은 질병이잖아요. 아, 질병이. 증후군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대사증후군이 뭔지도 들으면 알 거야. 또 뭐 있어요? 아까 나왔어요. 당뇨, 비만, 고혈압, 고혈압, 고지혈,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뇨,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거를 대사증후군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했죠. 얘가 병인가요? 아니요. 이게 병일까? 병으로 갈 수 있는 증후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 자, 다시 말하면 원인을 몰라. 음, 누가 몰라? 의사들이 몰라. 음, 의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하겠죠. 자, 원인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인슐린 저항이고 결말은 합병증이다. 어떤 게 먼저 오냐, 나중에 오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5가지 중에 내가 하나만 노출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로 아까 그랬잖아요. 2가지 이상이 증상이 나오는 게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증후군. 자, 미세혈관 질환이 와요. 이것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미세혈관은 뭐뭐 있죠? 미세혈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막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당뇨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합병증. 그러니까 이제 이 각종 합병증, 미세혈관도 있고 대혈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께 우려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실 거예요. 자, 눈, 신장,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가 미세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대혈관은 말 그대로 큰 거예요. 동맥, 관상동맥, 심장, 뇌혈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원인은 하나고 결말은 각종 합병증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원인은 하나고 결과는 같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는 마지막에 미세혈관의 대혈관 질환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걸 방치해 두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인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독소. 자, 독소, 포도당, 포도당, 또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써서 필요로는 해요. 근데 많아. 과유불급이야. 소방?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포도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도당 때문에. 이게 많아서 비만으로도 가고 고지혈로도 가고 고혈압으로도 가고 콜레스테롤도 가고 우리가 말하는 증후군의 원인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자, 그런데 우리가 당뇨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네이버에 보면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겠지만 어찌됐든 포도당이 너무 많다. 필요한 건데 많다. 근데 당뇨도 종류가 있죠. 1형과 2형이 있어요. 1형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말 그대로 기능 자체가 안 되는 놈이에요. 췌장 기능 자체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태어날 때부터 이러니까. 얘는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 질환, 증후군 갖고 계신 분들 중에 5% 이하. 한 5% 이내? 5% 이내. 예.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면 겐또 한번 쳐봅시다. 겐또. 겐또. 5%에서 10% 미만. 5% 10% 미만 또. 업다운이에요, 업다운. 아, 다운. 3%. 어? 3%. 3%? 4.5%. 야, 정호정님 4.5%. 정호정님 머리에 계신가? 요 정도래요, 요 정도. 요 정도래요.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어찌 보면 얘만 놓고 접근적인. 보면 질병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기관이나 인체 기능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1형 당뇨는 질병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97%에서 98%에 해당되는 2형 당뇨는 후천적으로 나타난다. 후천적으로. 잠시만요. 이계선님 지금 누가 안 들어오셨는데 수락이 안 뜨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네. 네. 네, 진행할게요. 자, 아까 이어가자면 1형은 조금 질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형 97%에서 98%가 2형이라는 거는 이게 뭐 우리가 말 그대로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잘 안 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사형식이라고도 하고 이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첫 1강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오늘 뭐 먹었냐고. 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포도당이 문제예요. 포도당이. 당뇨 같은 경우. 자, 그런데 당뇨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자는 거죠.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위장관 그 구조 보셨죠? 그때 위장관을 통해서 뭔가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포도당, 그러니까 소화돼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이 포도당을 나르는 놈이 인슐린이잖아요. 이 나르는 놈, 그러니까 우체부에 우체부. 뭐가 택배가 막 몰려가지고 택배기사야, 택배기사. 인슐린이라는 놈이.
이제 음식물이나 포도당은 이제 물건이겠죠. 물건. 내가 뭔가 배달할 걸 쫙 갖다 놨으면 이 택배 기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다이렉트로 쓰는 데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뇌랑 적혈구는 바로 써요. 우리 와, 힘들면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바로 써요. 15% 정도는 바로 씁니다. 바로. 그리고 남아있는 85%는 간으로 갔다가 간에 45%가 저장이 되고요. 저장됐다가 이렇게 근육으로 30%로 가고 지방세포로도 가요. 지방세포로 가야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지방세포로 왜 가야 돼요? 지방은 우리 안 좋은 거라며. 근데 지방세포로 왜 가야 돼요? 나중에 피하 쓰기 위해서 지방이. 저장해 놓는 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쵸. 춥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우리 웰리스 방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이어트 언제 해야 되냐. 겨울에 해야 된다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지방세포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역할과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장에서 제흡수도 되고 소변으로 일부는 나가요. 전혀 안 나가진 않아요. 사람들이 뭐 조금만 나오면 이거 뭐 단백뇨다, 소변에서 당이 나왔다 해서 겁을 내는데 조금은 나가요. 조금은. 자, 이렇게 해서 혈당이 조절이 돼요. 저절로. 내 인체가 필요한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제대로 쫙 흘러가면 문제가 없겠죠. 자, 이 포도당은 이렇게 대사가 돼서 자동으로 혈당 조절을 한다. 각각 쓰일 때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물건을 시켰는데 101호, 102호, 103호 문을 띵동띵동 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집주인이 갖다 쓰는 거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주문한 거를. 근데 이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럼 계속 쌓이겠죠. 그럼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인슐린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에 아까 보셨잖아요. 필요한 포도당을 에너지를 내기 위한 포도당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기능을 잠깐 볼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각각 기관이 이동도 해요. 인슐린 혈당만 조절하진 않아요. 이동도 하고 저장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중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아까 위에 아까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전달하는데 어느 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뇌세포, 적혈구 이런 데로 막 옮겨 다닙니다. 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나와서 간으로도 가고 이 세포라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뇌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쫙쫙 뿌려줘요. 얘가 분배를 쫙쫙쫙 하죠. 얘네들 탁탁탁 받아먹고 다 소진하면 끝인데 다 쓰고 나니까 부족해. 내가 계속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간에서 요걸 또 빼다 써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달해주고 부족하면 또 찾아오고 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자동적으로 혈당이 저절로 조절되는 원리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근데 이제 당뇨의 이유가 뭘까? 기전이 뭘까? 기전이. 왜 그럼 당뇨가 없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당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자의 췌장을 내줘요. 한 단계씩 볼게요. 당이 증가했어요.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인슐린이 나와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인슐린이 저항을 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우체부라 그랬잖아요. 택배기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얘네들이 저항을 한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아, 됐어. 나 그만 받을래.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내 몸 구석구석에서 인슐린 포도당을 갖다 주려니까 아이고 난 됐어. 배부르다. 오지 마라. 이게 인슐린 저항이에요. 내 인체가 포도당을 거부하는 상황을 인슐린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세포로 가야 되는데 계속 얘네들이 거부를 하니까 남아있는 놈들은 혈당에, 그러니까 혈액에 둥둥 떠다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집 잃은 아이야. 혈당이 증가하죠? 그러면 혈에 당이 많으니까 이 우체부는 계속 배달하려고 이 췌장한테 우체부 더 택배기사 더 불러요. 더 불러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이. 응? 계속 얘기하니까 얘가 지치는 거야. 아이고, 야, 나 이제 더 이상 배달부 지원 못 해주겠다. 얘가 지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췌장 인슐린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 소포, 그러니까 당이 배달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췌장이 피로 단계까지 갔을 때가 당뇨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당이 왜 증가되는지는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내가 당을 많이 증가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얘를 잘 조절하면 얘는 안 오겠죠. 자, 이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포도당은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나 물만큼이나 필요한 거. 우리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게 당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당이 부족하면 근육이나 지방의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단백질, 지방을 막 깨요. 깨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괄호 보셨죠? 괄호.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건데 너무 많아. 당이 너무 많은데 쌀밥만도 우리 밀가루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먹는데 그 외의 당들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어떤 당들? 이런 것들. 설탕, 핵산과당, 감미료, 술, 뭐 기타 등등 더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먹고 있는데 커피숍 가서 시럽 넣어서 먹고 아바떼 뭐 이런 거 먹고 아이스 바닐라떼 이런 거 먹고 거기에 다 그 천연당이 아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자, 당분 섭취가 증가하면 아까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필요 이상 당이 유입되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합성을 못 해요. 너무 많으니까. 남아 도니까. 그래서 지방간이 오는 거거든요. 술 많이 먹는다고 지방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더 지방간이 심각한 이유가 밥 먹으면 뭐 먹고 뭐 달달한 거 먹고 또 한 3시 되면 떡 먹고 빵 먹고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당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의 지방간이 점점 늘어간 이유가 이런 거. 아이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자, 그리고 간에 저장을 못했어. 지방으로도 가요. 지방으로 가서 지방세포가 저항을 하게 되면 이제 비만으로 오는 거예요. 비만. 못 받아주니까. 근데 우리가 당이 많았을 때 간이랑 근육은 받아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지방은 한정없이 받아요. 한정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옆구리살이나 이런 데 지방이 많이 몰린 이유가 그거예요. 근육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육이나 간은 이 한 따위가 좀 빨라. 근데 지방은 되게 애가 친절해. 계속 받아요. 계속. 그래서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간도 포화 상태, 근육도 포화 상태, 지방도 계속 받다 사람이 그렇다고 계속 받다 터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받다가 지방도 아이고 야 나도 이제 그만 못 받겠다 하면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간으로 갔다가 근육으로 갔다가 더 이상 이렇게 지방으로도 갔는데 더 이상 못 받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신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당뇨는 질병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 그랬잖아요. 누가 이거를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의사들이. 의료기관에 의료협회에서 증후군이라고 했죠. 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단편적인 지식은 갖고 있죠. 소변으로 푸덩 빠지니까 당뇨야.
혈압을 측정했더니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이야. 이 증상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이신 분들이 살찐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에서도 못 받고 근육에서 더 이상 못 받고 지방에서까지 당을 초과되면 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마른 사람, 삐쩍 마른 사람도 당뇨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식습관을 잘 하시더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도 당뇨가 와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건 아신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막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이렇단 말이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호르몬이 두 개가 나요.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솔 두 개가 나와요. 우리 아드레날린 많이 들었어. 아드레날린은. 근데 아드레날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뭘 팍 찔렸어요. 맞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빨리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때도 신경이 확 쓰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확 우리 몸이 확 땡겨와. 원해요. 왜냐면 이 아픈 걸 없애야 되니까. 아드레날린은 순간적이라서 그나마 괜찮아요. 잠깐 그냥 놀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코티솔이라는 놈은 제 소비자 중에 이런 분이셨죠. 아빠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니까 당뇨가 오셨어요. 빼짝 말랐어요. 키 153에 42kg, 40kg밖에 안 돼.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코티솔이라는 놈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막 신경을 쓰면 내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나쁜 음식을 안 먹는데도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막 끌어와요. 막. 쭉쭉쭉쭉쭉. 내가 뭐 너무 힘드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 단백질도 분해하고 막 얘가 난리를 쳐요.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오면. 그래서 내가 식습관이 좋은데도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 플러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질 거잖아요. 좁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당이 있는데 면적이 요렇게 있을 때랑 요렇게 있을 때랑 농도가 더 진해질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심해도 당뇨가 온다. 식습관 아무리 잘해도. 근데 스트레스는 의사도 약사도 하나님도 못 해줘요.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죠. 네. 자, 이제 코티솔에 대한 거 뭐 쭉쭉쭉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코티솔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티솔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적정하면 다 중요한 건데 만성 코티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미친 영향이 이렇게 많아요. 당뇨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와 당뇨의 기전인 거고. 자, 당뇨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병원에서 제시하는 당뇨 진단 기준입니다.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이후 혈당, 당화 혈색소. 근데 보통 당뇨 약을 처방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 경험이 없어서 제 직접적인 경험은 어떤 거 가지고 처방을 받을까요? 이 세 개 중에. 강화혈색소. 당화 혈색소 또 다 보겠죠. 다 볼 거예요. 공복혈당. 다 볼 거예요. 다 볼 건데 자, 제가 이제 당뇨 혹시 주변에 그 당뇨로 뭔가 고생을 하시거나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화혈 색소를 좀 짚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당뇨의 맹점 중에 하나는 자꾸 공복혈당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맨날 찍잖아요. 공복혈당은 당뇨 질환,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아침이랑 맨날 찔러요. 맞죠? 맨날 찔러서 나 오늘 뭐 150이다, 뭐 180이다, 아우 밥 안 먹을 때 공복이야, 뭐 140까지 떨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을 가지고 불안해하세요.
중요한 거는 당화혈 색소예요. 자, 혈당은 이게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냐면 혈당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당화혈 색소는 일정해야 됩니다. 왜? 적혈구의 재생 주기가 얼마라 그랬죠? 우리 세포 얘기할 때? 4개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화혈 색소는 3, 4개월에 한 번 해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당화혈 색소가 3, 4개월의 결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3, 4개월 전에 당 많은 걸 좀 많이 먹었어. 그럼 당화혈 색소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오늘 받았는데 내가 3개월 전에 좀 당이 많은 걸 먹었어. 그랬더니 6.5가 됐어. 그럼 뭐 드셔야 되나? 약을? 큰일 난 줄 아는 거죠. 큰일 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당화혈 색소 6.5니까 아유 약 드셔야 됩니다. 공복혈당 126 이상이니까 약 드시면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자, 당화혈 색소 훨씬 중요해요. 이 상태란 말이죠.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아까 우리 포도당이 뇌로 가고 적혈구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혈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포도당이에요. 근데 적혈구가 당으로 덕지덕지 더 많이 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100개 중에 6개 6.4개 이하면 괜찮고 6.5개 이하면 당뇨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세포가 혈액 속에 당을 쓰고 남은 일부 혈당 적혈구에 붙어 있다. 응? 근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3, 4개월이 주기고 장기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당뇨 질환 있으신 분들 맨날 찔러요. 맨날 찔러. 자기 먹는 건 생각 안 해요. 제가 80세 할머니가 그랬어요. 80세 할머니가 막 우리 디톡스를 하니까 이게 막 이것만 찌르니까 디톡스를 하면 필요 없는 혈당들이 나오겠죠. 혈액 저기 포도당이 나오겠죠. 찌꺼기가 혈당만 체크하니까 여기에 맹신하실 필요가 없다는. 차라리 좀 식습관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3, 4개월 동안 그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4개월 동안 1000km를 떼야 돼. 근데 2달 동안은 20km 뛰고 한 달 동안 980km 뛴다고 자동차는 키로수가 채워지죠. 근데 당화식은 그렇게 안 돼. 2달 동안 개판 치고 음식 드시다가 한 달 한다고 얘가 개선되지가 않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 꾸준히. 뭐 한 달은 잘 식습관 조절하시다 2달은 개판으로 한다? 절대 안 떨어져 얘는. 그래서 이제 혈액 내 당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좀 줄이고 오히려 당을 많이 소모될 수 있는 농도. 우리 뭐 25% 라이도 있고 그죠? 7070 하시면서 뭐 1000보 5000보 걷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꾸준하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자, 당뇨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고혈압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말하는 고혈압 이런 거죠. 혈액이 혈관벽에 주는 압력이 정상치 이상으로 높다. 왜 높냐? 알겠다 이거죠. 혈압이 높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높냐고. 왜 높아요? 왜 높은지에 대한 얘기는 몰라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고혈압 약 드시는데 왜 드시는지, 왜 혈압이 높았는지에 대한 거를 몰라요. 수치가 높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 확 수축돼도 올라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 갔더니만 뭐 건강검진을 하는데 남편이 겁이 많아가지고 3시간인가 4시간을 병원에서 혈압을 쟀는데 막 처음에 갔더니 145, 160. 근데 2시간인가 3시간 지나니까 정상혈압 되더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병원 스트레스, 주사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도 혈압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내에 당덩어리가 많아서 그게 지방이랑 붙고 염증이 증가돼도 혈압은 올라가요. 자,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이 있었는데 이 안에 당이 많거나 염증이 생기면 얘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내 심장에서 피를 흘려 보내는 압은 똑같을 텐데 여기서 보내는 거는 여기 당연히 차죠. 예. 이게 원인인데, 자, 우린 이렇게 또 병원에서 재단을 해놨어요. 고혈압 전 단계는 이렇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지금 130에 80으로 17년 11월에 하향을 조정을 했어요. 영국은 140에 90을 정상혈압이라고 해요. 이게 자꾸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고혈압을 기준을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 성별, 측정 환경, 개체별 차이 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80대 혈압이 높아야 될까요? 20대가 혈압이 높아야 될까요? 누가 더 혈압이 높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혈압이 높으면 안 된다. 높아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된다. 된다. 왜 돼요?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당연히 나보다 혈압이 더 높겠죠. 혈관을 더 혈관에 찌꺼기가 더 많이 생기니까. 노후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 안 먹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당연히 압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관도 조금 20대도 탱글탱글하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해. 그런데 발끝까지 내가 이걸 보내려니까 심장이 더 좋아. 압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체별로 다르다라는 게 수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아까 계속 보셨던 당, 지방, 염증 이런 것들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식습관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요. 저도 병원 가면 겁 많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받을 때 항상 정상 나 120, 흔히 병원에서 말하는 정상 120에 78, 뭐 82. 심장 막 뛰는데도. 식습관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고혈압이 오는 원인은. 그래서 단순히 혈압이 높다라고 해서 내가 어디가 이상이 이런 생각보다는 좀 나의 생활을, 먹는 거 혹은 운동 여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시는 게 훨씬 더 관리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 고지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은 정의가 돼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지방 성분이 정상 범위 초과하면, 얘도 정해놨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것도 내가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어떤 식단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뭐 하루 이틀 했다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내가 꾸준하게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원인은 다 이거예요. 자, 대사증후군이라 얘기했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과도한 당 섭취, 나쁜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운동 안 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많아서 우리 혈 속에 떠돌아가도 그렇고, 약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원인 이런 거예요. 염증이 증가하고 지방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고지혈도 오고 다음 주에 살펴볼 콜레스테롤도 온다. 자, 이들 혹시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제가 다양한 혈관 치료약으로 되어 있지만 심혈관계라고 해놨어요. 자, 어떤 약을 쓰는지 볼게요. 다 혈관계지 않습니까?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당뇨도 저는 혈관계의 일종이라고 봐요. 원인이니까 걔가. 이런 약 씁니다. 칼슘 채널을 차단하거나 말 그대로 혈관 수축을 좀 천천히 하게 하면 혈압이 낮아지겠죠. 혹은 혈관이 수축되는 효소를 안 나오게 하는 거, 혹은 혈관의 신경을 차단, 이런 걸 쓴대요. 이런 거를 대부분.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여기 보시면 스타틴이라는 걸 잘 보세요.
이런 걸 썼는데 지금 15년, 5년 사이에 2020년 자료지만 351억 원에서 1000억이 넘어갔어요. 3배가 거의 3배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 제약회사에서 쓰는 게. 자, 그러면 질병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고혈압, 고지혈이? 이마에 돈을 3배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고혈압 환자도 증가됐고 여성이 더 증가됐고 남성보다 고지혈증 환자도 많아졌고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또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나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어쨌거나 그 통계가 보여주는 이렇다. 자, 혈관 질환약 대표적인 약이 리피토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아산병원에서 리피토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되어 있죠. 자, 고지혈증 드시는 분 리피토 드십니다. 근데 웃긴 게 콜레스테롤 질환 있으신 분들도 리피토를 드십니다. 또 웃긴 게 고혈압 있으신 분도 리피토를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효능은 틀림없이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펴봅시다. 혈관 질환약 리피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스타틴, 우리 그래프에 스타틴 계열 약 봤죠? 파이자의 리피토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로 사람의 간이 생산하는 여기 또 콜레스테롤 양을 줄인대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 약인가? 그러니까 혈관계는 대부분 다 이 약을 써요. 스타틴 계열의 약을 써요. 거의 다. 아닌 약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2012년 약의 특혜가 끝난 후 미국 FDA가 리피토 장기 복용할 때 당뇨, 간 손상, 기억력 감퇴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돼 있죠. 이거 16년에 한 거네요. 자, 볼게요. 다음 주에 살펴볼 콜레스테롤 볼게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를 드릴게요. 다양한 스타틴 약, 이게 다 스타틴 계열이에요. 로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세바라스타틴, 다 스타틴 들어있죠. 자, 요거 하나만 딱 살펴보면 리피토, 리피로, 아트로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파이자, 종근당 이렇게 돼 있지만 엄마는 조상은 스타틴이에요. 다 파이자에서 만든 걸 갖고 와가지고 이 제약회사들이 변형만 시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로바스타틴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자, 이거 다음 주에 보실 거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냐 하면 약으로 증상은 다른데 약을 하나로 이게 될까?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신문 기사 보시니까 좀 무섭죠? 이거 당뇨, 간 손상, 기억력, 감퇴, 근육 손상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한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제약.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 다음 주에 배우실 콜레스테롤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노출이 되셔가지고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야 질병이라고 두려워하시겠지만 그분들을 케어해드리고 건강을 되찾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의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병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계속 바뀌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물로 치료할 경우에 그래서 병원에서 평생 약 드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자, 식습관 개선하시고 꾸준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조절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우리 대사증후군이다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요거 이어서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같이 하면 10시가 훌쩍 넘어버릴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에는 좀 짧게 하고 8강에서는 좀 아니면 홀레스테롤 짧게 끝내고 갑상선을 조금 풀고 그 다다음 주에 갑상선을 연결해서 할지 그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갑상선도 굉장히 복잡한 요즘 문제가 되는 건강상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